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세미나 11. 오늘은 제4장 신입피양의 그물망에 관하여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무의식의 그 전존재론적인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인데요. 무의식의 진정한 기능은 운베그리프의 기능이다. 즉 파악 불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입피양 자체와 구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의 기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의식의 기능은 바로 박동적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사라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신입피양의 나타남과 사라짐 속에서 주체는 그 신입피양을 발견하고 그 신입피양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진실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신입피양이 감추고 있는 주체의 욕망이 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입피양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신입피양의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신입피양의 이면적인 의미가 바로 무의식의 진실로서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3페이지 중간 밑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그 네 번째 줄에 그는 무의식이란 의식이 잠재의식적인 것으로부터 불러내고 펼쳐놓고 판별해내고 꺼내놓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거부된 것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부된 것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무의식이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사유하는데 그 사유의 재료가 바로 억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압된 것, 거부된 것, 이것이 무의식의 사유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의 주체가 나는 의심한다라는 진술과 동일한 상동관계 속에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의식에 대해서 뭔가 의심한다는 것이 무의식의 어떤 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그 확실성을 갖다가 의심을 통해서 추정해가는 추정과학이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얘기하는 것이죠. 발견의 과학이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의심한다는 엄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다는 걸 포착했지, 엄표된 내용 때문에 생각한다는 그 사실의 확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한다는 엄표 행위,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는 그 엄표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프로이드는 그 환자가 이야기, 주석, 연상 등으로부터 유래한 신입피양의 배치, 환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주석, 연상 등으로부터 유래한 신입피양의 배치,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확실성의 근거로 삼았는데, 만약에 환자가 자신의 신입피양을 철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말한 게 실수였어요. 내가 말한 건 이걸 말하려고 한 건데 저걸 말했군요. 잘못 말했군요. 이런 것들, 이런 철회하는 신입피양들, 철회하는 이야기들, 그것 자체가 텍스트라는 것이죠. 진실이 됐든 거짓말이 됐든 사기가 됐든 솔직함이 됐든 모든 발화의 내용이 다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확실성으로 가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것이죠.
7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여기 꿈의 장이야말로 내가 있는 너의 집이다. Fuesfa Zori Ferden. 이것이 프로이드가 발견한 새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의식의 주체의 확실성을 얘기했지만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주체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5페이지 넷째 줄, 프로이드의 전 저작에서 이 시라는 것은 신입형 그물망의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 다시 말해 주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하는데, 과연 이 주체가 신입형의 그물망의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일까요? 주체의 자리가 과연 신입형의 충만하고 완전함이 존재하는 장소일까요? 그것은 그렇다고 가정될 뿐입니다. 락강은 주체는 텅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입형의 충만하고 완전함이라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의식의 위상, 이 무의식의 위상은 바로 신들의 메시지가 임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인간은 실제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75페이지) 밑에서 아홉째 줄, 하지만 주체는 그것이 있던 곳에 자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리 밝혀두자면 그것이 있던 곳은 바로 실제입니다. 자기가 윤리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자리매김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있던 곳이죠. 그것이 있던 곳이 꿈이라고 프로이드는 얘기합니다. 이 락강이 인간이 신들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듯이 실제의 음성에 대해서도 귀를 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5페이지 밑에 닫혀 줄, 그것이 있던 곳에 이시, 심리가 아니라 주체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물망을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물망이라는 것은 그 기표의 그 그물망을 얘기하죠. 그래서 S1, S2, S3, S4, S5, SN 이란 그물망 속에서 S1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 주인 기표, 이 결의 기표, 이 대표 기표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바로 S1을 발견해내는 것. 그 S1은 신입형의 교차, 반복적인 교차, 동일한 방식의 교차 때문에 그 S1의 발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많은 기표들 중에서 S1이라는 결의 기표, 주인 기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근거는 뭘까요? 그 S1에 바로 주체의 리비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1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지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이 꿈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거기서 어떠한 자의적인 것도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우연을 벗어나도록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이라는 것, 또 그 꿈에서 나타나는 신입형, 그것은 단 하나의 경우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꿈이라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교차할 때는 그 꿈은 어떤 필연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필연성을 지향한다. 우연을 벗어나도록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꿈이 중첩되고 교차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자의성이 있는 것이죠. 무의식의 자의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에는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illquer, 자의성이, 반복에는 자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지각과 의식 사이에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특수한 스펙트럼이다. 이 와르네뭉, 지각과 베우스트자인, 의식, 이 두 가지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이 바로 타자가 위치하는 장소고 주체가 위치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자가 위치하는 곳이고 주체가 구성되는 곳이다. 이 간극이 바로 S1이 작동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S1이라는 이 주인 기표 또는 그 대표 기표 또는 결의 기표가 공시태적으로 드러나는 그 메커니즘, 그것은 바로 지각과 기억의 상호 중첩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각이 기억 속으로 올라가려면 지각이 지각 속에서 지워져서 흔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기억이 지각의 흔적 속으로 들어가려면 기억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지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워져야 억압되고 또는 거부되는 것이죠. 지워진다는 것은 거부되는 것이고 억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각의 위치로 내려가고 지각에서는 또 기억의 위치로 올라가고 하면서 여기서 중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입피양적 공시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신입피양 S1, 즉 그 대표 기표, 주인 기표, 결의 기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입피양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대비와 유사를 통해서 발견된다. 신입피양들의 대비와 유사를 통해서, 대비라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고 비교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유사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입피양들의 이러한 대비 기능, 유사의 기능들을 통해서 통시틀을 통해 도입되는 은유가 생길 수 있다. 이 통시태, 그 환유를 통해서 구성되는 은유가 생기는 것이고, 통시태를 통해 도입되는 공시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신입피양의 대비와 유사의 기능들을 통해서 지각과 기억에 상호 중첩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때 신입피양의 대비와 유사 기능을 통해서 공시태적인 은유가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락강은 이 신입피양들이 동시적으로 구성되려면 구성적 통시태라는 명확히 규정된 어떤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77페이지 밑에서 9째 줄에 9째 줄에 신입피양들이 동시적으로 구성되려면 구성적 통시태라는 명확히 규정된 어떤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구성적 통시태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한다. 그래야 이 공시적인 은유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 셋째 줄에 무의식 구조의 중심에 원인이라는 간극을 위치시키게 된 것은 분명 우리의 분석 경험에 고유한 필연성 때문이다. 그 간극은 강박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주체에게 알리는데 신입피양의 환유를 통해, 통시태적인 환유를 통해서 지각과 기억의 중첩작용을 통해서 또 하나 대비와 유사의 기능을 통해서 공시태적 은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공시태적 은유를 만드는 것은 바로 무의식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이러한 그
우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확실성의 주체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의 텍스트에서 그러한 간극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설명되지 않은 언급을 발견해낸 것은 우리가 확실성을 향한 그의 길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확실성의 주체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확실성을 갖고 있는 자는 프로이드다.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의 확실성, 그것은 분열된 확실성입니다. 분열된 주체로서의 확실성. 무의식의 확실성, 그것은 분열되어 있다. 락강 용어로 말하면 텅 비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죠. 2번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데카르트와 프로이드를 비교하면서 의심을 통한 확실성의 논리를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79페이지 셋째 줄, 우리가 주체를 불러내 무의식 속의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를 호명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데카르트의 행보 덕분입니다. 사멸하건 불멸하건 우리는 항구불변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나 분신, 유령을 불러내는 것도 아니고 방언의 장소나 여타 도식론들의 장소인 이른바 방벽을 두른 정신세계를 불러내는 것도 아니죠. 무슨 왜 있잖아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불러내는 어떤 거.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를 불러낸다는 것은. 호명되는 것은 주체이며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체입니다. 그러면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이걸 통시태로 본다면 선택됐다는 것은 공시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호명이 있을 때 그 호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79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에 프로이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명되는 자가 주체, 바로 데카르트의 기원을 둔 주체라는 토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는 분석에서 기억하기에라 불리는 것에 진정한 기능을 부여해 줍니다. 기억하기는 플라톤적 의미에서의 상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너머의 최상의 진리에서 유래한 선과 미의 에이도스, 흔적, 형상 등이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아름답고 선한 것을 갖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지극히 저속한 만남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떠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탄생한 하찮은 무언가의 구조적 필연성들, 이 신입향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물거리며 더듬거리면서도 어떤 제약들을 벗어나지 않는 구어적인 언어들의 신입향적 구조들로부터 우리의 기억하기가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신입향의 구조들로부터 우리의 기억이 유래한다. 우리의 기억은 바로 신입향의 그물망이 어떠한 구조로 기억되느냐,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저속하고 하찮고 뭔가 더듬거리면서도 뭔가 어떤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통시태적인 조상들의 이 조상들로부터 유래되는 통시태적인 신입향의 그물망, 그 구조로부터 기억하기가 유발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차라는 개념에서 보았듯이 위더케어, 회귀의 기능은 본질적입니다. 단지 억압되었던 것이 되돌아온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장의 구성 자체가 회귀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무의식은 항상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회귀한다는 특징이 있죠. 뭐가 회귀할까요? 무의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로 실제겠죠. 실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가 회귀했다가 드러냈다가 회귀했다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회귀도 되고 또 하나의 그 회귀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그 헛디딤의 순간들, 실수의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회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항상 그러한 그 회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프로이드가 자신의 확실성을 확보한 것도 바로 거기서입니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확실성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성은 프로이드가 자신의 욕망의 법칙을 인식했다는 사실로부터 온 것이죠. 그의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가 분석을 통해 그가 자신의 욕망의 법칙으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 확실성의 내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재발견에서 락강이 프로이드에게서 재발견한 사실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프로이드는 자가 분석에서 자신이 욕망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자가 분석에서 자신이 욕망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프로이드가 발견했다는 것을 락강이 발견해낸 것이죠. 그게 락강의 재발견, 프로이드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의 법칙에 의해서 프로이드는 자신의 무의식의 확실성에 도달했다 이렇게 락강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로이드의 자가 분석이란 아버지의 이름에 매달려 있는 욕망의 법칙을 천재적으로 간파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프로이드는 자기 욕망과의 모종의 관계에 기대서 그리고 정신분석을 설립하는 자신의 행위에 기대서 진일보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담긴 아버지의 욕망, 락강의 말로 부명이라고 하는 것, 프로이드가 말하는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욕망, 예를 들면 아들에게 공부하는데 힘들지? 쉬엄쉬엄 공부해 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게 부명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욕망이 있죠. 그 아버지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너 공부 좀 이렇게 천천히 하고 좀 공부 좀 조금 해 이걸까요? 아니죠. 너 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더 해. 더 해. 이게 아버지의 욕망이죠. 이 아버지의 이름에는 아버지의 욕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이드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의식의 확실성의 근거라는 것이죠. 여기 그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각에 대한 퇴행적 투자 과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각에 대한 퇴행적 투자 과정으로서의 환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지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각을 거부하는 것. 지각, 무의식적 진실에 대한 지각을 거부하는 그 퇴행적 투자 과정, 이게 환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락강은 얘기하기를 이 환각의 주체로부터 전복되어야 한다. 어떻게 전복돼요? 시니피앙 체계에 종속된 주체로 전복되어야 한다. 시니피앙 체계에 의해서 시니피앙 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주체로 전복되어야 한다. 지각에 대한 거부, 지각에 대한 그 거절로서의 그 환각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로부터 시니피앙의 체계에 의해서 본원적으로 전복된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락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